장모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시지 마세요. 저희 잠 방해된다니까요. 준호는 신문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평생 습관이었는데 그마저 트집을 잡는 거였죠.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요. 저 재택 근무해야 하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 미영의 반응이었죠. 엄마, 준호 오빠 말이 맞아요. 좀 더 조용히 지내세요. 미영아, 이제부터 김순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숨겨진 비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채소를 따는 순자의 모습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20년 넘게 묻어둔 엄청난 비밀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순자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더 이상은 안 돼요. 혼자 계시면 큰일 날 것 같아 밤잠을 못 자겠어요. 딸 미영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아직 팔팔하다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라. 아니에요. 어제 옆집 할머니도 혼자 계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엄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미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죠.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 하지만 며칠만 있다가 올 거다. 고마워요, 엄마. 준호 오빠도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우리 집 넓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아, 그런데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데? 준호 오빠가 좀 예민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골스럽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남편 눈치를 보며 친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미영아, 엄마가 그렇게 부끄럽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 오빠 회사 사람들이 가끔 집에 오는데 혹시나 해서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분노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여보, 사위가 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양반은 내가 누군지 모르죠. 순자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죽어가며 했던 마지막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절대 잊지 마라. 한성그룹 그 개새끼들이 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가 죽어도 반드시 복수해줘야 한다. 재호는 병상에서 피를 토하며 순자의 손을 꽉 잡고 말했었죠. 금고, 금고 안에 모든 게 있어. 주식 증서, 지분,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것들. 언젠가 내가 그놈들을 무릎 꿇려야 한다. 여보,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요. 무서운 게 아니야. 현실이야. 최 회장 그 배신자. 내 등에 칼을 꽂고도 뻔뻔하게 회장 자리에 앉아 있어.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재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의 손을 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낡은 금고가 거기 있었죠. 20년 넘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금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건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번호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생년월일인 1955. 찰칵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황색으로 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주식증서, 주주명부, 그리고 변호사 도장이 찍힌 각종 법정 문서들. 순자는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것이었다고? 서류에 적힌 지분율은 현재 한성그룹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순자는 손이 덜덜 떨렸죠. 다음 날 순자는 간단한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순자를 맞이한 것은 딸 미영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사위 박준호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장모님. 멀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정성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준호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지만 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해 돌아온 준호는 순자에게 노골적인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 집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벌어서 마련한 집이라고요. 괜히 불편하게 계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미영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준호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뭐가 무슨 말이야? 현실을 말하는 거지. 장모님, 시골집 그거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빈집 관리비만 나가고 세금만 축 내고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세요. 준호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순자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 미영의 반응이었죠. 엄마, 준호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시골집은 정말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미영아, 너마저. 순자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남편 편에 서서 어머니를 몰아세우다니.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요. 이놈들이 나를 뭘로 보는지 제대로 보여줘야겠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죠. 이 챕터 냉혹한 현실. 순자가 딸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순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박준호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순자를 무시했고 딸 미영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국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시지 마세요. 저희 잠 방해된다니까요. 준호는 신문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평생 습관이었는데 그마저 트집을 잡는 거였죠.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요. 저 재택 근무해야 하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 미영의 반응이었죠. 엄마, 준호 오빠 말이 맞아요. 좀 더 조용히 지내세요. 미영아,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생활이 있어요. 며칠 후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죠. 준호야, 장모님이 시골에서 오셨다면서? 꽤 나이가 많으시네. 네.
혼자 계시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모셔왔어요.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시골 냄새나는 늙은이가 갑자기 와서 살다 보니 우리 가족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 초대하기도 부끄럽고, 아, 그럴 만하지.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는 게 어때?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미영이가 반대해서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애들까지 창피당할까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시대에 시골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어디 있어?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줄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저녁 시간 순자는 차마 참을 수 없어서 준호에게 직접 대면했습니다. 준호 씨, 아까 친구들하고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시골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하셨죠?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다 들으셨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네, 맞아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제 친구들 앞에서 사투리 쓰시고 옷차림도 촌스럽고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준호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영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현실을 말하는 거지. 장모님, 여기는 내 집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라고요. 불편하시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다른 곳이라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요양원 있잖아요. 요즘 시설 좋은 곳 많아요. 거기서 동년배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순자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 미영의 다음 말이었죠. 엄마, 준호 오빠 말도 생각해 볼 만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며 지내시는 것보다는. 미영아,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엄마도 여기서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 건 나지, 당신들이지. 순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 그렇게 나오실 거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장모님, 솔직히 우리 가족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골집 팔아서 생활비라도 보태시든지 아니면 정말 요양원 가세요. 준호야,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미영이 울먹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틀린 말했어?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가는데 어른 한 분 더 모시고 살기 쉬운 줄 알아? 장모님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가 대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몰아세우다니.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지미니? 엄마, 그게 아니라 뭐야? 내 남편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가방 속에 숨겨온 주식 증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황색으로 바랜 종이 위에 적힌 한성그룹 주식 30만 주라는 글자가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죠. 순자는 남편이 죽어가며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야, 언젠가는 내가 그놈들을 무릎 꿇려야 한다. 내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 순자는 주식 증서를 가슴에 꽉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요. 이놈들이 나를 뭘로 보는지 제대로 보여줘야겠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그리고 배신한 딸까지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결심과 함께 말이죠. 좋아. 정말 좋아. 내가 그냥 시골 늙은이인 줄 알았구나. 곧 알게 될 거야. 3챕터 각성의 순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남긴 주식 증서를 꽉 쥐고 있었죠. 20년 넘게 감춰왔던 비밀을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를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장모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어제 일로 기분 상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 진짜 출근해야 해서.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준호 씨, 앉아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아, 정말 급한데요.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어서 앉으라고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죠. 뭐?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천천히 주식 증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황색으로 바랜 종이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선명했죠.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성그룹? 그래, 한성그룹이야. 내 남편 김재호가 목숨 걸고 일궈낸 회사지. 그리고 이건 그가 남긴 지분이고. 준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을 시골 할머니가 들고 있다니. 30만 주. 이게 진짜예요? 장모님이 한성그룹 주주라고요? 주주가 아니라 최대 주주야. 이 바보야. 순자의 입에서 독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벌벌 떨었죠. 최대 주주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지 궁금하지? 계산해봐. 한성그룹 주가가 얼마인지 알잖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 다닌다고 자랑했으니까. 준호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한성그룹 주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눈이 뒤집혔죠. 이건 수천억 원이에요. 장모님이 수천억 원의 주식을. 그래, 수천억이야. 내 남편 김재호가 그 회사 창립 멤버였거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키워낸 핵심 인물이었지.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니까 동업자 놈들이 욕심을 부렸어. 내 남편의 정직함이 눈엣 가시였던 거지. 결국 그놈들이 음모를 꾸며서 내 남편을 회사에서 쫓아냈어. 그렇다면 뭐? 내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리야. 스트레스와 분노로 병을 얻어서 말이야. 준호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실제로는 재벌가 못지않은 부자였다니.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미영이 거실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 오빠는 왜 이렇게 하얀 얼굴로. 그리고 이 서류들은. 미영아, 내 엄마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니?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냥 시골 늙은이가 아니야. 한성그룹 최대 주주 김순자다. 미영은 주식 증서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 거예요? 한성그룹이면. 그래, 내 아빠 회사야. 내가 어릴 때 맨날 아빠 회사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니? 미영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회사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던 것을 말이죠.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어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한성그룹을 세운 창립 멤버였어. 그런데 동업자들이 배신해서 내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순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장모님이 그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개 같은 놈이에요. 앞으로는 장모님 모시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순자는 준호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시골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그때 미영이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준호 오빠 편만 들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딸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보호? 너도 어제까지 내 남편이랑 똑같이 생각했잖아. 엄마를 짐으로 여겼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순자는 주식 증서를 다시 가슴에 품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성그룹 그놈들한테 가서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내 남편의 억울함도 풀고 나도 내 존재를 증명해 보겠어. 장모님, 제발 저희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계속 빌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각오해라. 순자의 눈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사챕터 변호사와의 만남. 순자는 주식 증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던 변호사 최정우의 사무실이었죠. 준호와 미영은 순자를 말리려 했지만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순자의 뒤를 쫓아오며 애원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잖아. 서울 시내 법무법인 건물에 도착한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간판이 보였죠. 20년 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최정우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순자 형수님? 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를 보고 최정우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우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정우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순자는 가방에서 주식 증서를 꺼내 정우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뭡니까? 한성그룹 주식 증서? 재호가 남긴 거예요. 20년 넘게 금고에 넣어두고 살았는데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정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30만 주라면 현재 한성그룹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이에요.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재호 형이 이런 걸 남겨뒀다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습니까?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딸 키우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무서웠고요. 이걸 꺼내는 순간 내 평범한 삶이 끝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위놈이, 사위놈이 나를 개돼지로 봐요.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고 시골집 팔라고 하고 심지어 내 딸까지 그놈 편을 들어요. 정우는 순자의 분노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복수하고 싶어요. 한성그룹 놈들한테도 사위놈한테도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일단 이 서류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의 전화였죠.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준호 오빠가 난리가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한성그룹에 뭔가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해요. 돌아가서 뭘 얘기해?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 사과받으러?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순자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형수님,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간단해요. 내 것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성그룹 현재 경영진들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이미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순자의 눈에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인정 안 하면 법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정우 씨, 당신이 도와주세요.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 검토부터 시작해보죠. 하지만 형수님, 뭔데요? 이 일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각오되셨습니까? 순자는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 이미 20년 전에 각오는 끝났어요. 이제는 실행만 남았지.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제발 돌아가시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미영이가 가르쳐줬어요. 장모님, 제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다 망해요. 순자는 준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순자는 정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주주총회가 언제죠? 다음 주입니다. 좋아요. 그때까지 모든 준비 끝내주세요. 나 김순자가 한성그룹에 돌아간다고 알려주세요.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모가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니. 5챕터 폭풍 전야.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준호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성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준호에게는 이번 주총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건이었죠. 준호야, 이번 주총에서 승진 확정이라며? 축하한다. 고마워. 한성그룹 쪽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거든. 나도 임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야. 준호는 술잔을 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장모 때문에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장모가 한성그룹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고 해.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시골 할머니가 주총회? 하하,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가 옛날에 한성그룹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 몇 주 안 될 텐데 괜히 나서려고 해. 준호는 장모의 진짜 지분을 숨기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들통날 테니까요.
아, 그럼 웃음거리 되겠네. 시골 할머니가 주총장에 나타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그러게 말이야. 준호야, 미리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술을 벌컥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말려봤는데 안 들어. 고집이 세서 말이 안 통해.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취기를 안고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주총 참석하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왜? 못 갈 이유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창피당하실까 봐서요. 거기 가면 다 재벌들이고 대기업 임원들인데. 순자는 준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창피? 누가 창피를 당할지는 가봐야 알겠네. 장모님, 진짜로 몇 주 가지고 거기 가시면 웃음거리만 될 거예요. 제발 포기하세요. 그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말이 맞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나서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순자는 딸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나를 막는구나. 내 아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난 일? 이게 지난 일이야? 순자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빠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아? 동업자들한테 배신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 충격으로 병까지 얻어서. 엄마, 그건 알지만 알기만 하고 복수는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갚아줘야지.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 이번에 승진하면 정말 잘할게요. 장모님을 모시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영광?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개돼지 취급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총 가시면 저까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순자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리면 어쩌라고? 그게 내가 알 바야? 장모님, 제발요. 미영이랑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그때 미영이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포기해요. 우리 가정 망치지 말아요. 준호 오빠가 실직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순자는 딸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가정을 망친 건 누구야?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한 놈들이잖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그만? 이제 시작인데 왜 그만해? 내가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폭발할 때가 됐어. 순자는 미영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너도 내 남편이랑 똑같구나. 엄마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뭐야? 내 아빠의 원수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준호가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주총만 포기해 주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어요. 평생 모시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짐덩어리라고 했잖아. 순자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엄마? 호텔이야. 너희들이랑 한 지붕 아래 있기 싫어. 엄마, 제발.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총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무릎 꿇리겠어요.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6챕터 최대의 위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저녁 호텔에서 혼자 지내던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영과 준호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함께 왔었죠. 엄마, 저희가 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았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한성그룹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장모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한성그룹에서 온 남자 중 하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전무 이강수입니다. 김재호 회장님의 부인이시죠? 회장? 내 남편을 회장이라고 불러? 네, 물론입니다. 창립 멤버이셨으니까요. 순자는 그들의 속셈을 직감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자신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뻔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어? 이강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부인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겠습니다.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으로요. 매입? 왜? 부인께서 주총에 참석하시면 여러모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복잡해진다고? 뭐가 복잡해져? 그때 함께 온 다른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년 전 서류 가지고 나타나서 주총을 뒤흔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든 어렵든 내가 할 일이야.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할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뭐? 나이 많은 사람은 권리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강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 팔면 수백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여생 보내실 수 있죠. 수백억? 내 지분이 수백억밖에 안 돼? 아, 그게. 순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나도 알아. 수천억은 좋게 될 거야. 이강수와 동행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때 동행자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 같은 분이 회사 일에 끼어들면 곤란해요. 주총장에서 창피만 당하실 텐데 왜 굳이? 창피? 누가 창피를 당할지는 내일 보면 알겠네. 준호가 갑자기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제발 주총 포기해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죽는 게 마땅하지.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가족?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한 놈들이 가족이라고? 이강수가 다시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집 부리시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년 전 서류가 지금도 유효한지 의문이거든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의문? 합법적으로 받은 지분인데 뭐가 의문이야? 그렇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고. 나한테는 최정우 변호사가 있어. 이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정우? 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늙은이라고? 당신들보다 훨씬 유능한 분이야. 그때 준호가 완전히 무너지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장모님, 제발, 정말 제발이에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주총만 포기해 주세요. 무릎 꿇는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개돼지 취급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앞으로는 장모님 말씀이면 뭐든지 다 들을게요. 순자는 준호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내일 주총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다 보여줄 테니까.
미영이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죽인 건 너희들이야.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이강수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내일 주총장에서 창피만 당하고 끝날 텐데. 순자는 그들을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창피? 20년 동안 참아온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내일 보자고. 7챕터 최후의 대결. 한성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웅장한 공간에 정장 차림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준호는 뒷자리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영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준호야, 엄마가 정말 올까? 모르겠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회의장 앞쪽에서는 한성그룹 현 회장 최동훈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호의 옛 동업자였던 최동훈은 이제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었죠. 회장님, 그 할머니 정말 올까요? 이강수 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올 리가 있나? 시골 늙은이가 이런 자리에 와서 뭘 하겠어? 설사 온다 해도 몇 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최동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김재호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 기억났거든요. 최동훈, 너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거야.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동훈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한성그룹이 올해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순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몸을 떨었죠. 순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당당히 앞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최동훈은 연단에서 순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저 사람이 김재호의 아내 김순자야. 최동훈. 순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최동훈은 마이크를 붙잡고 당황했죠. 김순자 씨? 여기서 뭘 하러 왔는지 몰라? 내 남편의 집은 찾으러 왔지. 순자는 가방에서 주식 증서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잘 봐. 이게 바로 김재호가 남긴 한성그룹 지분이야. 회의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순자를 바라보았죠. 30만 주라고? 그럼 최대 주주잖아. 진짜 김재호의 부인이야? 최동훈이 마이크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순자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무슨 짓? 내 권리 찾는 거야. 너희들이 내 남편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 순자는 연단을 향해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동훈,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다 기억해. 친구라면서 등에 칼을 꽂았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재호 씨는 자연사 하신 거고. 자연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음모 꾸며서 회사에서 쫓아냈잖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죽었어. 회의장의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거의 비리가 드러나는 듯 했죠. 정말이야? 창립 멤버를 쫓아냈다고? 그러고 보니 김재호 씨 갑자기 사라졌었지. 최동훈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여기다 있어.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회계장부와 계약서, 그리고 녹음 테이프까지.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다 준비해뒀어. 너희들의 비리 증거를. 최동훈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래? 여기서 다 폭로할까? 아니면 내 지분 인정할래? 준호가 뒤에서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미영은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죠. 김순자 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최동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순자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내가 올 곳이 아니라고? 최대 주주인 내가 왜 못 와? 최대 주주라는 증거를 대세요. 증거? 여기 있잖아. 순자는 주식 증서를 회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자, 확인해봐. 김재호 명의로 된 30만 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법무팀이 급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최동훈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죠. 최동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짜네요. 회의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주들이 일어서며 소리쳤죠. 그럼 회장 바뀌는 거야?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순자는 연단으로 걸어가며 최동훈을 밀어냈습니다. 비켜. 이제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왜 안 돼?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 아니야? 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 김재호 창립주의 아내 김순자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8챕터 새로운 여왕의 탄생. 회의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순자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최동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순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점차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죠. 나는 고 김재호 창립주의 아내 김순자입니다. 오늘부터 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나예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주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의 등장에 모두가 흥분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김재호 회장을 기억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하지만 최동훈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안 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20년 전 서류로 갑자기 나타나서 인정 안 한다고? 그럼 법정에서 보자. 순자는 최동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동훈, 내가 내 남편한테 한 짓 다 기억해. 회계장부 조작해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몰아간 것도 이사회에서 축출한 것도 그건 뭐야? 부인할 거야? 여기 녹음 테이프도 있는데?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동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죠. 김재호가 녹음을 해뒀다고? 물론이지. 내 남편이 바보가 아니거든. 너희들 음모 다 알고 있었어. 회의장의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과거에 비리가 있었다는 거야? 최 회장이 창립 멤버를 쫓아냈다고? 최동훈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김재호 씨는 닥쳐. 순자가 고함을 지르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내가 감히. 그때 뒤쪽에서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순자는 준호를 향해 돌아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왜? 무서워?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들통날까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가족?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한 놈이 가족이라고?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아, 그래서 복수하러 나온 거구나. 준호는 절망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수백 명 앞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죠. 미영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아빠는 이미 죽었으니 포기하라고 했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딸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진짜 내 딸이야? 내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복수하지 말라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순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순자를 응원했죠. 할머니 말이 맞아. 복수해야지. 최동훈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할머니가 뭐?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순자는 최동훈에게 다가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최동훈, 내가 내 남편 죽인 거나 다름없어. 배신자 새끼. 죽인 게 아니야. 재호가 스스로 너희들이 몰아세워서 스트레스로 죽게 만든 거잖아. 그때 법무팀장이 급하게 최동훈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서류가 모두 합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순자 씨가 정말 최대 주주 맞습니다. 최동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순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창립주 김재호의 정신을 되살려서 정의롭고 떳떳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주주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김순자 회장. 준호는 바닥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그런 건 없어. 하지만 미영이 때문에 목숨은 살려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평생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아. 그리고 미영이한테 잘해. 못하면 길거리에 내팽개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영도 울면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순자는 딸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엄마는 내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몇 달 후 한성그룹 회장실. 순자는 회장 자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고 나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골의 평범한 할머니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순자의 이야기는 가난한 시골 노모라 무시당하던 인물이 결국 대기업 주총장에서 최대 주주로 등장해 당당히 존엄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위 박준호는 권력과 체면만을 좇다 어른을 모욕했고 딸 김미영은 현실의 두려움 속에 침묵하며 결국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남편의 유산과 자신의 용기를 바탕으로 모든 굴욕을 이겨내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존중과 진실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청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눈앞의 이익과 체면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가족을 향한 신뢰와 어른에 대한 공경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자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김순자가 보여준 결단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와 존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